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사무실 찾아와서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잡아야 된대요. 그 왜 아빠가 안 오고 네가 왔냐? 왜?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 피는 게 확실한데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아빠가 엄마를 죽일 거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이언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의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앤모 대표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는 변호사 채널, 책을 쓴다거나 아류 논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인가요? 아니, 제 사건이 아니고 제가 그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혼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혼부인데 결혼은 안 했고 그 전 여자친구랑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전 여자친구가 딸을 자기한테 버리고 갔다. 그래 자기가 딸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그냥 미혼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한 7년 8년 정도를 그냥 친구로 지내면서 뭐 정말 모임에서 막 새벽 5시까지도 술 마시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 알고 봤더니 제가 사실 얘가 싱글인 줄 알았으니까 제가 소개도 시켜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소개도 시켜줘서 막 결혼 이야기 나오니 마니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알고 봤더니 얘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7, 8년 동안요? 그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유부남들이 바람필 때 그래도 가족은 속이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왔었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레파토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혼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웨플리 증후군이네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딱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다가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사귀고 그리고 좀 어린 애들 있으면 좀 원나잇 하고 그래서 내가 왜 너는 그러니까 남자애가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어린 애들 만나면 되지 왜 어린 애들 안 만나고 나이 많은 애들을 만나니 물어봤더니 어린 애들을 만나면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않냐. 그러니 자기는 결혼하고 싶다. 외로움이 많다.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그냥 원나잇만 하고 대화 좀 통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는 애들이 거의 비슷한 한두 살, 두세 살 차이 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꼭 전문직 혹은 되게 좀 유명하거나 아니면 좀 똑똑하거나 이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소개시켜준 친구하고 막 결혼하니 많이 상견례를 하니 많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저한테도 상담을 하기를 아 얘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결혼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되게 좀 그 마음 아파하길래 위로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하고 또 형 동생하는 너무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냥 누나 남의 이야기라서 사실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는 못 느꼈는데 사실 그 형네 집에 간 적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네 집에 갔더니 집이 60평인데 반 정도로 나눠져서 반이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 되게 두꺼운 문으로. 그래서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가서 이제 잤는데 둘이 이제 잤을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미닫이문이 확 열리더니 아빠 하면서 딸 둘이 나오더래요. 얘 원, 투 정말 똑같이 생긴 애들 둘이 딱 나오더래요, 딸이. 근데 그냥 딸만 키우는 줄 알았더니 와이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의 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 중학교인가를 갔었대요. 근데 거기 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쩡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사 와이프의 딸 둘에 한 집에서 살고 있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닫이문이 뭐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닫이문 이쪽은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실제 생활하는 집이고 이 반은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항상 비워놓은 방이었던 거죠.
정성껏 불륜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 결혼식 때 온 사람들 제외하고는 정말 제 주변에 그 모임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친구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이거를 몰랐어요. 정말 7년, 8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전혀 몰랐어요. 뻔뻔한 사람이요? 다 뻔뻔해요, 다. 그러니까 그냥 100이면 100 다 뻔뻔해서 얼마나 뻔뻔하느냐의 차이인데 남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외도를 딱 걸렸어. 걸리면 일단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해요. 잘못했다고 하다가 이제 점점점 바뀌는 거지. 이제 회피형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처음에 잘못했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더 막 나가고 걔를 또 만나기도 하고 더 이상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냥 계속 뻔뻔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종착지는 다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잘못했다고 해다 뻔뻔할 것인지, 처음부터 그냥 나 몰라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모두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막 공격적인 뻔뻔함을 보이는지, 그 차이고, 여자분들은 외도를 하는 거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외도를 하고, 여자가 발각될 정도면은 그냥 발각을 원했던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제 그만 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정리하자, 이미 뭐 소장 날라가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보통 많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다 만들어 놓고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다 뻔뻔하긴 한데 그 이제 남자분들이 불륜을 했을 때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불륜을 해놓고 아내가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남편분들은 이혼을 못 하겠다. 이유가 뭐냐? 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많아요. 경우는 네, 지가 매우 펴놓고. 많고요. 그런 분도 많아요. 너 때문에 내가 바람 핀 거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걸 또 받아줘요, 아내분들이. 남편이 내가 바람 핀 거는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은 아내분은 그거를 또 명분을 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은. 아 그래 나도 잘못했지. 아이 키우고 일하고 가사 일 하다 보면 당연히 남편한테 신경 못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내분이 스스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지. 이 잘못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내가 한 잘못이 1이라면 제가 한 잘못이 99인데 잘못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까 다시 잘 살아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아내분도 남편이 하는 그 뻔뻔한 말 있잖아요. 너 때문에 바람 폈어? 그 말을 수긍하는 경우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뻔뻔함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상간녀예요. 상간녀인데 불륜이 들켰어. 오래 사귀었어요, 오래. 한 불륜을 한 4, 5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켰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정실 부인한테 들킨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첩인데, 이 첩이 하는 말이에요. 들켜서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이러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봤을 때 내가 더 부인이지, 내가 더 성관계도 많이 하고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실제 너네 둘은 대화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가정 일도 다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첩의 말로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부인이다 이러고 살자라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중간에서 그냥 둘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본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곳에 나를 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 첩이 그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은 나도 이혼할 생각은 없어. 그러면은 첩이랑 경쟁을 해요. 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둘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되게 뻔뻔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사건인데, 의사예요, 얘도. 의사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오늘 뭐 먹을래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편하고. 근데 이제 관계가 단절된 가정들이 많으니까 자기 회사나 병원이나 의사결정을 첩하고 해요, 항상.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매일 통화하니까 아내하고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와이프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심지어는 오빠 오늘 이거 할 거 다 처리했어? 누가 들어도 와이프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랑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속속들이 애 졸업식 잘했어? 이거는 첩이 더 잘 아는 거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예. 아내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부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이 사람을 새로 만나기에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로 바람을 피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보면 저도 한번 떼본 적이 있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 떼보셨어요, 혹시? 저희는 많이 떼죠. 아, 그래요? 그 띄다 보면 왜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있고 현재 상태만 나오는 게 맞아요.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갖고 또 이렇게 포토샵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거나, 예, 맞아요. 예, 그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에서 보면 애인이라고 해서 막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고 유부녀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플에서 만나는 건 되게 많아요. 어플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지도 않고 안 그걸 하죠.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서류가 잘못됐는데 뭐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어플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난처한 경우가 불륜을 해서, 불륜은 이제 자기들한테는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니까 둘이 같이 와요. 손을 붙잡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혼할 거다, 와이프하고. 그러니까는 그 소송을 해달라. 나는 이혼할 거고 새로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마음이 바뀌시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은 이게 좀 갑자기 같이 왔던 올 때는 같이 올 정도로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였는데 중간에 소송이라는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도 개입하고 부모님 이야기해, 아이들도 이제 눈에 밟히겠죠. 어떤 경우는 아이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갑자기 무슨 틱장애가 와.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이 더 커지겠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점점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혼을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이 같이 왔던 분은 속여야 되잖아요. 이 같이 왔던 분한테 이 사정을 이제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난 의뢰인의 요구에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니까, 이제 이분은 제3자니까 정보를 공유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변호사로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낙동강 오리아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걘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항상 환승을 준비해놓고 거리 두는 거지. 난 어떻게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했던 사례는 상대방이 거의 배신당한, 그래도 굉장히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결국은 불륜을 하면 안 됩니다.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게, 부부가 이제 여자가 불륜이어서 바람을 폈는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혼하고 그쪽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걸리면 그럼 이혼해 이해가 되게 쉽게 나가고 막 집을 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걸려서 이혼해 그러고 나갔는데, 이 상간남이 유부녀일 때는 이혼하면 나랑 같이 살자,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헤어지고 집 딱 나오니까 헤어지자고 남자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결국은 혼자 딱 떨어지더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더라고요. 이 사건 할 때 보면은 가정 불화가 있는데 시어머니 통해서 결정사 알아보는 분들 꽤 있어요. 자기 아들 더 좋은 데로 장가갈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은. 그래서 결정사에 서류 보내가지고 아들한테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그 혼인관계 증명서 있잖아요. 요거를 정말 위임장 들고 가서 띄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거 막 속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결혼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변호사고, 근데 이 사람이랑 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우리 이제 부대표가 그 사람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네트워크에.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결혼해서 성혼비까지 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혼 소식을 못 들었었던.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앱 같은 데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자 꼬셔가지고 바람을 폈던 거죠.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사무실을 찾아와서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잡아야 된대요. 그 왜 아빠가 안 오고 네가 왔냐? 왜?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 피는 게 확실한데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아빠가 엄마를 죽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되게 무서운가 보다 그러더니 아빠가 경찰이래, 형사. 이건 100% 죽인대. 자기는 그 엄마가 바람 피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건 막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의 상처를 받은 상태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잡아줬죠. 제가 잡아줬는데 동창하고 맨날 이렇게 차에 만나서 차에서 하고
데려다주고 막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 예,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잡아준 거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게 좀 그랬고 난처했고, 두 번째는 중령이었거든요. 중령? 대상자가 중령이었어요. 군인. 영관급 아내가 남편이 군인인데 바람을 핀다. 추적을 해서 딱 찾아냈는데 여자 대위야. BOQ라고 있잖아요. 군인들은 이제 기숙사, 독신자 숙소. BOQ. 거기서 생활을 하는 여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알려줬지. 이 사람하고 이런다. 뭐 이제 계급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뭔지는 내막은 모르고 어쨌든 얘를 만나고 호텔도 간다. 그리고 뭐 부대 안에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뢰인이 이제 거길 쳐들어간 거야. 우리는 알려줬잖아요. BOQ로 가서 두자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완전히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놨거든. 근데 이 여자가 잤어. 그 다음날. 그 상간녀가.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너무 좀 그런 게 아닌가 되게 후회도 됐고 약간 좀 슬퍼진다 그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울컥한다 갑자기. 그래서 상간녀긴 한데 그거는 이제 민사적인 문제인 거고 사실 간통이 아니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되게 안 좋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심리 실험에서도 헌혈을 선택제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헌혈을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원래 그냥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데가 먼저 헌혈률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장기기증도 장기기증을 다 해야 되는 게 루틴이야. 그 법적으로 돼 있는 국가가 있고 장기기증은 선택제인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기증률 자체가 필수인 국가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장기기증을 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장기기증률이 높아서, 그런데 선택이야. 그러면 장기기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결혼을 했을 때 법적인 혼인이 루틴이야. 그러면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을 더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니까 더 퍼지기도 하고, 이 양면성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너랑 5년밖에 살지 않을 건데 뭐. 그러니까 더 빈번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5년 갱신제 이러면 되게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폴리아모리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법률혼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약이란 말이죠.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민법에 있는 전형 계약 중에서도 유일한 거예요. 종신계약이란 말이죠. 죽을 때까지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해소하는 건 이혼밖에 없어. 내가 죽어도 안 끝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성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갱신이잖아요. 갱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거를 해도 대통령도 5년 임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재신임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5년 뒤에 저 사람이랑 내가 다시 그런 뭐 혼인신고를 하든 뭔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은 더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정을 얻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게 하는 면이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아무튼 5년이든 10년이든 결혼 제도를 갱신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의 시발점은 그거인 거예요. 이 종신계약이라는 게 너무나 사람을 억압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서로를,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출산율이랑 연결을 시키는데, 뭐 그러면은 결혼을 많이 안 하면 인구가 감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과 출산은 이미 분리되고 있고 같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혼으로 자유를 그렇게 제약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실효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5년 후. 인터넷 지금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를 옛날에 좀 찾아봤는데, 갱신이라는 거는 종신의 반대말이니까. 근데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그렇고 아까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긴 한데, 갱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거는 처음엔 충격이겠지만 이게 당연지가 되면, 대통령도 옛날로 따지면 왕이잖아요. 근데 왕도 종신으로 시작은 했지만 죽이고 찬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결혼도 종신이라는 생각으로, 뭐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외도와 불륜과 여러 가지로 막
이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갱신제를 도입을 하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좋으면 계속 사는 거고 오히려 저는 레임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1년 남았다 이제 우리 부부 간의 관계는 1년 남은 거야. 근데 1년 후에 우리 연인으로 갈까? 뭐 이런 어떤 대안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종신이면 저 인간은 끝까지 봐야 돼 이러니까 더 바람 피우고 싶은데 5년이면 좀만 참자. 자기야 좀만 참아. 우리 그때부터 시작하자. 이제 1년 남았어. 이러니까 그냥 모르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 막 이렇게 음적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기간을 두면. 그래서 5년이긴 하지만 상호 협의에 따라서 우리는 1년으로 하자. 1년짜리 계약도 있고 뭐 전세 연장하듯이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 5년짜리이기 때문에 애를 낳아 말어. 애는 5살인 거야. 지금 낳으면 4살, 5살인데 생각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출산율은 되게 많이 하락할 거라고는 봐요.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출산과 이미 결혼은 분리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는 뭐 언덕이 있어야 뭐 이렇게 비비는 거고 우리가 5년짜리인데 쳐다보겠죠. 그래서 5년짜리야 콘돔 해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어떤 개런티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일본은 아직도 종신고용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좀 전통적인 거를 추구하니까 얘네들이 종신고용을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죽기 살기로 서비스할게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이 종신 결혼이라는 게 5년제 갱신제를 하면 불륜이 오히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이야기에 제가 조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심리 실험이나 이런 연구들을 보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커플이 이혼율이 낮대요. 그러니까 5년 갱신제가 만약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방법인 거는 맞지만 이건 무조건 이혼이야 약간 이런 전제,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전제라기보다 우리의 계약은 이런데 우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이때에 따라서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다면 좀 더 노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작년 5월 남편의 폭로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9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수도권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아내의 외박의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남성은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호텔 로비 CCTV 영상 등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호텔에 2살배기 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여성과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의 정체는 바로 여성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던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호텔에 함께 입퇴실하는 모습, 근처 음식점에서 입맞춤하는 모습 등이 영상에 담겨 있긴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뽀뽀를 해주면 더 힘이 날 것 같다고 해서 해줬다. 호텔에 가긴 했지만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논쟁 끝에 여성이 미안한 태도를 취했고 남성은 용서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친정집에 이 사실을 알려진 후 돌연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 끝을 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후 짐을 챙기다가 보니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게 되고 무언가 묻어 있었다고 해요. 남성은 직감적으로 상간남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식적인 절차로는 협조를 받기 어려워 상간남 학생의 집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서 DNA 검사를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 상간남 학생과의 DNA는 일치하진 않았대요. 그 담배꽁초의 DNA가. 근데 그 학생하고 담배꽁초의 DNA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즉,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핀 담배를 주워서 DNA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바람을 핀 게 맞다라고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의 나이가 상간남이죠. 상간남의 나이에 따라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죠.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합의하에 했어도 그 나이에 따라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2살짜리 아이를 모텔에 데리고 간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도 있지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왜냐면 아이가 자기의 인식이나 그런 게 아직은 발달해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형사 범죄로 봤을 때, 물론 민사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데 정서적 학대 부분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남자가 거의 이제 탐정이 된 거예요. 호텔 드나드는 거 찍고 또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그 안에 카메라도 뒤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간 것도 그 과정에서 알아내고 남자 집에 잠복을 한 거죠. 지금 잠복을 해서 담배꽁초를 하나만 수거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걸 다 수거를 했겠죠. 그 이제 사설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DNA.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전자 검사를 한 것 같고 되게 많은 노력과 이런 집념을 보이긴 했는데 뭐 데리고 살아요. 이런 여자를 정리해야죠. 그리고 애기 데리고 만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애기들 어렸을 때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얼굴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유부녀인데 잠깐 시간을 낼 수 있는 거는 마트 가는 시간. 그럴 때는 애기 카시트에 태우고 상간남을 만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호텔을 그냥 간 거죠. 그냥 갔는데 호텔을 갔는데 앉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욕탕을 갔는데 옷만 갈아입고 나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제 결론은 뭐 우리 저기 변호사님 항상 말씀하는 이혼이 답이다. 빨리 이혼해야죠. 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면 이 사람 트라우마만 더 세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2살짜리라고 하더라도 물론 인지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남자하고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하는 그 시간엔 방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방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일 수 있고 방임 자체가 학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대에 해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이들 데리고 막 술집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막 이런 부모들도 되게 많잖아요. 젊은 부모들. 네, 젊은 부모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개나 소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미국에 있으면 되게 형량 높지 않아요? 고등학생을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 특히 교사가 그러면 거의 매장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외국에서 더 많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기사들 보면은 그래서 뭐 형량이 물론 세겠죠. 근데 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기사에서 봤을 때 이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증거 수집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은요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 하면은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제 의뢰인 중에 어떤 분이 한 3년을 계속 증거 수집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 차에다가 녹음기 항상 넣어놓고 맨날 하는 일이 그 녹음기 듣는 거예요. 차에서 하루 종일 녹음이 되어 있으면 몇 시간씩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듣고 혼자 고통받고 결정을 못하고 증거 수집만 계속하는 건 좋지 않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남편분이 처음에 알았을 때 이혼하지 않기로 같이 용서하기로 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 사람이 불륜을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거죠. 구등급이야, 만약에 쓰레기야. 그러면은 쟤는 구등급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있느냐. 사실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거를 원인을 찾아내셔야 되고 이혼밖에 없으면 이혼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 이 경우에 아이 양육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이 아빠보다는 더 높다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 양육권을 철저하게 내가 주장하고 아예 분리시켜야 돼요. 엄마랑 아들을. 그렇게 해서 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자 인정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했으면 이 사람이 바람을 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되게 죄책감 혹은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바람 핀 건 그 사람 잘못입니다. 바람을 피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은 제가 아니라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계속 배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화를 집에서 불륜을 했는데 나한테 더 이상 사가지 않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것에 좀 더 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다 바람펴도 저거는 TV 속의 얘기고 세상 얘기고 내 남편 내 와이프는 바람피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깨부셔라. 얘도 필 수 있고 나도 필 수 있다. 왜냐면 이걸 깨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신념을 깬다는 건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누구나 다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노출이 될 수 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를 알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소중하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 행복,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다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야 너도 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좀 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